자, 이제 마지막 교시. 네, 25분 동안. 자, 일단 117, 118쪽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그 114쪽에 배반사건과 독립사건의 비교인데 이거를 많이 헷갈려하는 학생이 있고 교과서에도 얼룩 없기는 해. 그리고 여기 표 보면 더 헷갈려요. 그래서 배반사건이랑 독립사건이 뭔지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봅시다. 아시겠죠? 네. 배반사건은 일단 뭐냐면 뭐 누가 누굴 배반했다는 게 아니라 그 두 사건 A, B가 두 사건 A, B가 A 사건과 B 사건의 교집합이 없으면 배반 사건이라고 앞에서 공부를 했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표본 공간이 샘플 스페이스가 1, 2, 3, 4, 5, 6인데 예를 들어서 A 사건과 B 사건을 설정을 해보자. 자, 주사위를 딱 한 번 던졌을 때 눈이 뭐 2 이하 나오는 사건 A라고 하고 5 이상이 나오는 눈의 사건을 B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가 1, 2고 여기가 5, 6이고 1, 2, 3, 4, 5, 6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러면 교집합이 없지? 그러면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과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두 사건은 배반 사건이죠? 맞지? 그죠? 그리고 주사위를 한 번 딱 던졌는데 눈이 2 이하의 눈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2가 딱 나왔어. A 사건이 일어났어. 눈이 딱 2가 나왔어. 2가. 근데 가만히 냅뒀는데 그 2가 갑자기 숫자가 쭉 변하더니 5로 바뀔 일은 없잖아. 2 이하의 눈이 나왔으니까 얘는 이 B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지.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만약 주사위를 한 번 던졌는데 5 이상의 눈이 딱 나왔어. B가 딱 나왔어. 사건이. 그럼 얘는 반강제적으로 얘는 일어날 수가 없지. 이해가지? 그래서 배반 사건은 A가 일어나면 B는 안 일어나잖아.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그지? 그래서 얘가 일어나면 얘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얘의 배반 사건은 종속 사건의 하나야.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서울까지 가는데 지하철 또는 중학교 때 썼잖아. 지하철 또는 버스 있죠. 둘 중 하나 고를 확률이래. 배반 사건이지 배반 사건. 얘를 선택하든 얘를 선택은 둘 중 하나잖아, 그지? 얘가 일어나면 얘를 선택하면 얘는 일어날 수 없죠. 얘는 일어날 수 없잖아. 지하철 선택하면 버스 선택하는 경우는 없잖아.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면, 그지? 그래서 서로 영향을 미치니까 이건 종속 사건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배반 사건 혹시라도 객관식에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근데 명확하게 아는 학생은 없어요.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람도 없고,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지. 주사위로 이제 공뽑기로 설명하자면. 운동 열심히 해야겠다. 왜 이렇게 힘들지? 나이 먹으니까. 자, 봐봐. 저기 흰공 5개. 너무 많이 했다. 흰공 5개, 검은 공 3개. A 첫 번째 공을 뽑고 두 번째 공을 뽑았어요. 그치? 자, 이게 주머니가 있는데 연속해서 2번 뽑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연속해서 공을 뽑았대. 그러면 첫 번째도 흰 공 뽑고 두 번째도 흰 공 뽑는 사건을 A라고 하자. 알겠지? 그 다음에 둘 다 연속해서 검은 공을 뽑을 사건을 B라고 하자. 그치? 그럼 A 사건과 B 사건은 같이 일어날 수 없잖아. 얘가 일어나면 얘는 일어날 수 없고 얘가 일어나면 얘는 일어날 수 없잖아. 이해가지? 그래서 서로 배반 사건인 거야. 알겠어? 교집합이 없잖아. 이해가지? 그리고 얘가 일어나면 얘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서로 얘가 일어나면 얘는 반강제 일어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종속 사건이고 서로 영향을 미치니까. 알겠어? 그런데 이렇게 안 보고 독립 사건은 뭐냐? 이렇게 안 보고 얘가 일어났을 때 얘랑 첫 번째 이거 복원했다고 치자. 복원 사건이라고 복원이라고 해보자. 복원 추출이라고 하자. 넣고 다시 뽑으면 복원 추출이라고 해. 야, 처음에
흰공 뽑을 사건을 A라고 하고 두 번째 흰공 뽑을 사건을 B라고 해보자. 응? 그지? 그럼 첫 번째 흰공 뽑을 사건을 A라고 하고 두 번째 흰공 사건을 뽑은 아니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돼? 처음에 흰공 뽑을 사건을 A라고 하고 두 번째 흰공 뽑을 사건을 B라고 해보자. 그럼 PA랑 PB는 아무 상관이 없지? 서로 영향 안 미치. 독립사건이잖아. 맞죠? 종속이 아니에요. 독립사건 맞아? 근데 독립사건 특징이 뭐야? 얘가 일어났다고 해서 얘가 뭐 영향받잖아. 얘 마음이야. 일어나는 거. 얘 둘 다 연속해서 일어날 수 있잖아. 동시에 일어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곱하는 거겠지. 얘가? 배반은 하나가 일어나면 하나가 안 일어나지. 근데 얘는 A, B는 이 각각의 독립사건은 둘 다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연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서로 독립적인 거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알겠어? 이해가 가시죠? 이런 느낌이야. 느낌. 알겠어?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이면 배반 사건 맞지? 그리고 주사 1번 던졌을 때 이 이하의 눈이 나왔으면 이걸로 끝난 거지. 얘가 일어날 순 없잖아. 그래서 종속 사건이고. 이해가지? 독립 사건은 보자. 독립 사건은 솔직히 벤 다이어그램 형태로 판단할 수 없어요. 아까 전에 독립 사건 어떻게 판단했지? 두 사건이 독립인 거? A 교집합 A 확률과 B 확률 곱했을 때 내가 이거 녹화 버튼 눌렀나? 눌렀겠지? 이렇게 요새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막 저번에 그랬어. 막 핸드폰 들고 있는데 핸드폰 네가 찍어 막 니네도 그럴 때 있지 않냐? 있지? 그거 다행이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서. 자, PA 확률과 PB 확률을 곱했을 때 얘가 PA 교집합 B의 확률과 같아지면 독립이었지. 이렇게 식으로 판단하는 거야. 이건 어쩔 수 없어. 알겠어? 왜냐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지금 이건 이제 이런 상태고, 그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뭔가 이게 독립이면, 그러니까 이게 A, B가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어야 독립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국어고요. 국어. 수학은 그런 거랑 전혀 관련이 없어.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전에 너네가 이제 문제 푼 것 중에서 이런 게 있지. 뭐였지? 아까 전에 홀수랑 그 다음에 이하우.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홀수 주사위를 한 번 할 때 홀수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해볼게. 그 홀수 이제 홀수 1, 3, 5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B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이 또는 5의 눈. 이 또는 5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해볼게. 그렇게 A, B 사건이 있단 말이야. 그치?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그러면 A 사건이 있고 B 사건이 있는 거야. A 사건은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고 B는 2 또는 5가 나오는 눈이야. 그러면 여기 교집합이 5고 그럼 여기가 2고 얘는 1, 3이야. 그리고 1, 2, 3, 4, 5, 6 해서 표본 공간 S 이렇게 있는 거고. 이해가지? 그지? 근데 지금 A, B가 교집합 있지? 독립된 게 아니라 지금 A 교집합 있지? 근데 아까 전에 지금 A랑 이거 B 아까 전에 해보니까 이거 확률 얼마냐면 2분의 1이었고 이거 확률 3분의 1이었지. 둘이 곱하면 6분의 1이고 교집합의 확률도 전체 6분의 1이지. A 교집합 B. 얘네 둘이 곱한 거랑 그냥 이거 그냥 A 교집합 전체에서 이거 일어날 확률이랑 같잖아. 6분의 1로. 맞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두 사건이 교집합이 있다 하더라도 독립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안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말하면 벤 다이어그램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 독립은. 알겠지? 독립사건 알겠죠? 이해가지? 착각하면 안 돼. 알겠어요? 그리고 독립사건 서로 영향 미쳐 안 미쳐? 전혀 미치지 않아요. 알겠지? 요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끝. 자, 요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17쪽 풀어보겠습니다. 117쪽. 자, 이런 것도 자 독립사건의 확률의 계산인데, 자 이런 것도 공식이나 벤 다이어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따라 되게 힘이 없어 보인다 얘들아. 왜 이렇게 힘이 없니 얘들아? 자, 좀만 힘내자. 좀만 하고 가게. 자, 필수 7번 봅시다. 두 사건 AB가 독립이고, 두 사건 AB가 독립이라고. 알았어. 그러면 써. 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구나.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자, 그 PA 여집합 교집합 B는
B 차집합 A 있는 거 아시죠? 이거 보일 건데. 어? B랑 A 나머지랑 겹치는 거는 B 차집합 A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이 애플 모양 있잖아.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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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안 할게. 알았어. 그럼 무슨 모양이라고 해야 돼, 이걸? 아무튼 B랑 여기가 A라고 했을 때 B랑 A 나머지랑 겹치는 거는 여기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듯이 PA 여집합 교집합 B는 P의 B 차집합 A의 확률이 얼마냐면 2분의 1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드모르가 또 나왔네. 자, 그거 드모르가 법칙하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시니까 이게 지금 6분의 1이라는 거니까 A 합집합 B의 확률이 6분의 5겠죠. 맞지?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PB의 확률 구하래. PB. 자, 일단 요런 거 보이면 그냥 벤 다이어그램 이용하는 게 좀 쉽더라. 선생님은 요런 거 차집합 보이면 한번 해보자. 되든 안 되든 잘 봐. 그러면 B에서 A 뺀 요 부분의 확률이 지금 2분의 1이라는 거지. 괜찮지?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 봅시다. 아, 그러면 A 합집합 B가 6분의 5야. 그러면 요 A의 확률이 얼마죠? A의 확률 둘이 합쳐서 6분의 5 나야 되니까 여기는 6분의 3이지. 그죠? 그럼 PA의 확률은 얼마여야 되죠? PA의 확률? 색칠하기 놀이잖아. 요만큼이 지금 얼마냐면 2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러면 요 A의 확률은 요 부분이니까 A의 확률은 요 부분의 확률이니까 A 확률은 얼마여야 되는 거죠? A의 확률은 전체 6분의 5에서 2분의 1을 빼면 되겠지. 이해가지? 그러면 이게 6분의 3을 빼면 얼마냐? 6분의 3 빼면 6분의 3분의 1이래. 3분의 1. 요만큼이 3분의 1, 요만큼이 2분의 1 합쳐서 6분의 5 나온 거니까, 그렇지? 그래 놓고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PB 확률 구하래요. PB 확률이 뭐냐? 이제 PB 확률을 구하래요. 자, PB 확률 구하래요. 그래요. 그럼 PB 확률을 구해봅시다. PB 확률 모르니까 X로 나눌까? 그지?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생각이랑 해보자. PB 확률. 그럼 우리가 합집합의 확률은 어떻게 구했지? 6분의 5는? A 확률이랑 B의 확률이랑 더한 다음에 뭘 뺐지? A 교집합 B의 확률을 뺐지. A 교집합 B의 확률을 뺐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두 사건이 동일이라고 말을 해줬지. 맞지? 그러면 여기서 빼긴 뺄 건데 이 교집합의 확률은 솔직히 얘랑 얘랑 곱한 거 빼는 거니까 얘네들이 곱하면 3분의 1x 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1차 방정식 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도 활용하고 식도 활용하면 그 밑에처럼 막 이상하게 힘들고 안 풀어도 된다. 아시겠죠? 자, 밑에 거 3개 봅시다. 안 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시작.
그치 찾아가던 우주이지. 안 했지. 수업하러 오셔서 그걸 다 선생님이 완성해 주실게. B에서 이 항목 때문에 뭐 둘이 보여주면 되지. 여기서 지금 A 차집합 B 여기 확률이랑 B에서 A 때문에 여기 확률 영역을 확률 걸었으니까 A에서 여기 때문에 여기 확률이고 A에서 여기 때문에 확률이 보여주면 되지. 맞지? 자, 이제 마무리하고 가자. 이제 마지막 설명 하나 듣고 가자. 마지막 쪽 하고 봅시다. 그리고 거기 151번은 이렇게 하면 되지. PA 확률이 4분의 3이라고 했고 PB의 확률이 6분의 5래. PA 교집합 B의 확률은 얘네 둘이 곱하시면 되니까 8분의 5다. 그래 놓고서 지금 A, B인데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 요 영역의 확률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에서 얘 빼면 여기 확률이랑 얘에서 얘 빼면 여기 확률 구해서 둘이 더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마지막 쪽 할게요. 자, 이제 118쪽 볼게요. 독립사건이래. 독립사건. 자, 여기는 진짜 쉽다. 독립사건 확률. 자, 한번 봅시다. 자, 독립사건의 확률 마지막 쪽. 그리고 오늘 무슨 요일이지? 수요일이죠. 토요일 날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통계로 넘어가면 된다. 자, 독립사건의 확률 볼게요. 어떤 시험에 값을이 합격할 확률이에요. 갑이 합격할 확률, 을이 합격할 확률이 얼마냐면 4분의 3이랑 3분의 1이래요. 합격할 확률이야. 어떠한? 그지? 그러니까 어떤 시험에 갑이 합격할 확률 4분의 3이고 을이 합격할 확률 3분의 1이래. 그럼 어떤 시험에 갑과 을이 서로 각각 따로따로 합격할 확률은 갑이 합격할 확률이랑 을이 합격할 확률은 독립사건이죠. 서로 영향 안 미치죠. 아무런 얘가 합격한 거랑 얘랑 영향 안 미칠 거 아니야. 얘가 합격했다고 해서 그 기운 그대로 이어받아, 그 기세를 이어받아 얘가 뭐 더 파이팅해서 더 합격하고 이런 거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지?
얘가 합격한 거는 얘에 영향을 아무런 미치지 않아서 독립사건의 확률이다. 그러면 얘가 떨어질 확률은 얼마죠? 값이 떨어질 확률 4분의 1이고 을이 떨어질 확률은 3분의 2다. 자, 얘랑 얘랑은 값과 을의 시험에 합격할 여부는 얘가 떨어지고 얘가 뭐 합격에 어떤 시험에 얘가 을이 합격하든 떨어지든 값이 합격하든 떨어지든 값과 을은 서로 독립사건이다. 자, 1번 봅시다. 값과 을이 모두 합격할 확률이래요. 그러면 얘네들이 둘 다 합격 확률은 얘네들이 그냥 곱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4분의 1이죠. 1번 정답 끝. 값은 합격하고 을은 불합격하는 확률. 얘네들도 뭐 독립이죠. 독립. 서로 영향을 안 미쳐. 그러면 값은 합격하고 을이 불합격할 확률은 얘네들이 곱하면 되니까 2분의 1이고 값을 중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이래요. 그럼 일일이 다 구하는 게 귀찮으니까 전체 확률에서 값을 중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 둘 다 떨어질 확률을 빼시면 되겠다. 그러면 둘 다 떨어질 확률도 독립사건이겠죠. 어차피.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6분의 1을 빼시면 6분의 5가 정답이십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십시다. 네, 그래서 밑에 확인 체크 풀고 연습 문제는 숙제로 내고 그리고 토요일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자, 밑에 확인 체크 해봅시다. 선생님 보는 거 알려줄게요.